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시범 경기 첫 홈런포로 구단 관계자들의 눈도장을 아주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8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를 펼쳤는데요. 6대 10으로 뒤진 8회 선두 타자로 나서서 좌완 맷 레이놀즈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화끈하게 터뜨렸습니다. 또 이대호는 9회 병살타를 기록하기도 해서 시범 경기 타율은 4할을 기록했습니다. 일정대로 6회부터 대수비로 출전한 이대호 선수는 수비에서 몇 차례 타구를 깔끔하게 처리한 것에 이어서 8회 첫 타석에 나서서 아주 시원한 대형 홈런을 터뜨리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애리조나는 8회 좌완 맷 레이놀즈를 올렸고 1구 86마일 빠른 공을 그냥 지켜본 이대호는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각각 헛스윙과 또 파울로 볼 카운트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5구째 85마일 빠른 공을 받아치면서 담장을 훌쩍 넘겼는데요. 다만 이대호는 8대 10으로 뒤진 9회 무사 1, 2루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섰지만 2루 또 방면 병살타에 머물러서 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중계했던 현지 중계진은 매우 잘 친 타구다라면서 이대호의 타격을 칭찬을 했고요. 또 현지 언론들 역시 좌측 담장 깊숙한 곳으로 날아간 타구라면서 이 홈런에 대해서 감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비스 감독은 타코마 뉴스트리븐 등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파울을 친 상황이었지만 그 다음 공을 어림잡아서 480피트나 날렸다면서 엄청난 힘이었다. 그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괜찮은 일이라고 이대호를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대호는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 병살타를 쳤기 때문이다 라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보완점을 짚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서비스 감독은 이미 이날 경기 있기 바로 전에 이대호 선수가 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기회를 주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앞으로 3, 4경기 정도 연속 출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초신성 윤성모가 음주운전을 한 후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초신성의 윤성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성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 유턴을 발견한 경찰 명령을 무시하고 1.4km 도주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약 300m를 더 달아났다고 합니다. 윤성모는 도주 끝에 우회전하려다가 급정거를 했고 순찰차가 윤성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서 경찰 한 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윤성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2%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성모의 소속사 마루기획 측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에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를 하다가 새벽이라 도로에 차량이 없어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골목으로 진입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성모가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면서 소속 가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7년 데뷔한 초신성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궁에 출연을 하면서 호평을 받았던 윤성모는 작년 8월 발매한 솔로 데뷔 앨범 티라미스 러브가 발매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올해 2월 일본에서 솔로 앨범 더 퓨처 위드 유를 발표한 윤성모는 오리콘 주간 차트 또 2위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7일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일본 활동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샤라포바가 올해 호주 오픈 약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샤라포바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약물 양성 반응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샤라포바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외국 언론들은 샤라포바가 은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었지만은 알고 보니 샤라포바가 털어놓았던 중요한 이유는 약물 양성 반응 문제였습니다. 샤라포바는 AP통신을 비롯한 외국 언론들에게 올해 호주 오픈에서 약물 테스트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호주 오픈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된 물질은 심장병 치료로 쓰이는 멜도니움으로 선수들의 부상 회복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언론 가디언은
그동안 적지 않은 선수들이 부상과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멜도니움을 복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샤라포바에게 지난해 12월 22일 멜도니움이 금지 약물 목록에 추가됐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샤라포바는 이에 대해서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샤라포바는 내 경력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경기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라면서 이날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은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멜도니움을 지난해 2006년부터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유전인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8개월 동안 샤라포바는 약 3개의 대회만 출전을 했고요. 최근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샤라포바가 코트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총각 꽃미남 가수죠. 김원준 씨가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원준의 소속사 FE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원준이 4월 16일 오후 3시에 서울 대검찰청에서 14살 연하의 검사와 결혼한다라고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검찰청 소속 검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원준과 예비 신부 이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게 돼서 드디어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두 사람은 상견례를 마친 상태로 양가 부모님의 바람대로 예식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원준의 소속사 측은 김원준 씨가 결혼하는 건 사실이라고 한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알았다라면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게 된 김원준 씨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또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원준은 소속사를 통해서 늘 아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원준은 지난 1992년 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모두 잠든 후에, 쇼 등의 노래로 인기를 아주 크게 얻었었는데요. 지난해 정한종, 엄주혁과 함께 3인조 밴드 베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원준의 결혼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김원준 씨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한 2차례나 가상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원준은 지난 2011년 박소현과 함께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원준은 아주 남자다우면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또 지난해 역시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과거 김원준은 올해 초였죠. MBC 에브리원 툰드라쇼 제작 발표에 나와서 가상 결혼을 이미 2번 경험을 했다.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는 조금 알 것 같다. 아마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잘 살 것 같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드디어 김원준 씨도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예비 신부와 함께 행복한 모습 방송을 통해 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죠. 유소영이 빅뱅 콘서트 좌성 논란에 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유소영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당시 공연이 시작될 때부터 제 앞에 분이 일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은 모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시야가 가려져서 공연을 볼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일어나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뒤에 팬분들이 앉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앉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일어설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어서 공연을 보지 못해 불편했습니다. 라고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소영은 저도 연예인이기 전에 빅뱅의 팬으로서 공연을 즐기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SNS라는 곳에 사진과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입장입니다. 상처받은 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소영은 지난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빅뱅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을 객석에서 즐겼습니다. 하지만 앞좌석 팬 사진을 찍어서 콘서트장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건 예의가 아니죠. 뒤에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죠. 화가 난다. 기분 나빠. 예의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참 많네. 등등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바로 설전을 펼쳤는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의견과
빅뱅 팬이 잘못했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빅뱅 멤버들이 일어서서 함께 즐겨달라고 한 만큼 서있던 팬이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두 눈의 글도 많았는데, 이에 유소영의 사진이 등장하면서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던 빅뱅의 팬은 유소영의 사진을 찍은 타이밍은 이 빅뱅이 조용한 노래 부를 때도 아닌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승리는 2, 3층 사진만 찍지 마시고 다 일어나서 즐겨주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당시 콘서트장에 있던 이정재, 클라라, 사드라박 등 연예인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즐기는 사진들이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소영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빅뱅 콘서트는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서 보는 것이다. 빅뱅의 콘서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 빅뱅 팬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사과문이 사과문 같지 않다 등등의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소영의 SNS 사과문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배우 KT 홈즈가 열애 중이라고 알려진 제이미 폭스와 극비 결혼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레이더는 지난 5일 KT 홈즈와 제이미 폭스는 수년간 비밀리에 교제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비밀 커플 사이가 아주 심상치가 않다. 그들이 마침내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면서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KT 홈즈가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요. 이에 현지 언론들은 이 반지가 KT 홈즈와 또 제이미 폭스의 결혼 반지라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매체는 할리우드 배우 KT 홈즈가 여전히 제이미 폭스와 열애 중이다라고 전하면서 두 사람의 측근 이야기를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KT 홈즈가 지난 2012년 톰 크루즈와 이혼을 한 다음 해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지 한 매체는 홈즈가 폭스 사이에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 폭스의 매니저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당시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KT 홈즈는 지난 2007년 톰 크루즈와 결혼한 후에 2012년 이혼을 했는데요. KT 홈즈는 양육권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딸 수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미 폭스와 KT 홈즈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이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됐으며 홈즈의 딸 수리 크루즈와 제이미 폭스가 함께 마트를 갈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여가수가 스폰서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배우를 사업과 연결시켜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가 출소 후에 또 연예인 등을 상대로 다시 성매매를 알선해서 구속이 됐는데요. 성매매에 나선 이들 가운데는 유명세를 얻은 20대 여가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연예인 등 국내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1살 강모 씨와 또 직원 34살 박모 씨를 구속을 하고 범행에 공모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성매매를 한 가수 29살 A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 씨에게 과거 사업가 채모 씨를 소개시켜줬던 브로커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4년 8월 징역 6월을 선고를 받은 강 씨는 복역 후에 바로 나오자마자 또다시 이렇게 성매매 알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강 씨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이 여가수 A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에 이를 약점으로 잡아서 LA에서 크게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45살 B씨와 또 주식 투자가 43살 C씨 등의 성매매를 알선을 하고 총 5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A씨 외에도 배우와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이들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또 돈을 따로 받아서 챙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매수 남성들과 철저하게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범행에도 결국 경찰 수사대에 걸려들고 말았는데요.
현재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그리고 국내외 성매수자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